할머니의 장례식 날, 나는 삼촌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악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칼날은 17살 때부터 쌓인 증오의 끝자락이었고, 그날 나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진실을 속삭였다. 이 피는 당신들의 죄다. 그 칼은 할머니의 오래된 부엌에서 꺼낸 것이었다. 녹슨 날이 아직도 할머니의 손때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내 손에 쥐어지자 그것은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삼촌의 눈에 스쳤던 공포는 내가 18살이 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왜 내가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것은 1년 전의 그 모욕, 빨래 소녀라는 별명, 그리고 가족의 배신이었다. 나는 17살 때부터 이 가족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마을, 그곳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골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은 피가 흐르는 늪이었다. 할머니의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였다. 할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셨다. 엄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에 빠져 결국 사라졌다. 할머니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며 나를 먹여 살렸다. 그 세탁소가 바로 나의 전부였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나는 이웃들의 빨래를 받아 세탁기에 넣고 손으로 문지르고 널고 다림질했다. 그 냄새, 비누와 땀, 그리고 가끔씩 스며드는 외로움의 냄새가 내 유년기를 채웠다. 친척들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불렀다. 삼촌은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고급 아파트에 살며 명품차를 몰고 다니는 그는 매년 명절에만 할머니 집을 찾았다. 이모는 변호사로 항상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나서 할머니를 촌스럽다며 비웃었다. 사촌들, 특히 사촌 누나 지은 도시에서 자라난 꽃처럼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나를 빨래 소녀라고 불렀다.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재미있는 별명이네. 하지만 그 별명은 곧 독이 되었다. 명절 모임에서 그들은 나를 세탁소로 데려가 사진을 찍었다. 얘야, 빨래 소녀. 여기서 포즈 좀 취해봐. 지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셨다. 미안하다, 수연아.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때는 아직 모르셨다. 그 모욕이 내 가슴에 칼처럼 새겨질 줄. 그해 여름, 모든 것이 변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 폐암 말기 진단이 나왔다. 병원비는 산더미였다. 삼촌이 말했다. 엄마, 서울로 이사가. 내가 다 알아볼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여기서 살다 죽을 거야? 수연이랑. 하지만 친척들은 강제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속여 계약서를 쓰게 했다. 세탁소는 팔리고 집은 재개발 대상이 되었다. 돈은 삼촌의 통장으로 흘러갔다. 가족 모기야. 이모가 말했다. 나는 항변했다. 할머니의 돈이에요. 우리 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빨래 소녀가 무슨 돈을? 내가 할머니 빨래나 빨아. 그날 밤 나는 울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이셨다. 수연아, 그 애들. 할머니의 비밀을 알아. 용서해다. 그 비밀은 할머니의 유언장에서 드러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변호사가 왔다. 친척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그는 봉투를 열었다. 고고 김옥순 여사의 유언입니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충격이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삼촌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다. 삼촌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고 할머니를 쫓아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임신한 상태였다. 그 아이가 바로 삼촌의 이복 동생, 나의 진짜 아버지였다. 나는 삼촌의 피를 이어받은 가족의 조점이었다. 친척들은 그 유언장을 보며 웃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쳤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알았고
할머니를 착취하며 나를 모욕한 것이었다. 빨래 소녀. 그건 내가 할머니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야. 지은이 속삭였다. 그날 나는 맹세했다. 이 증오를 잊지 않겠다. 18살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읽었다. 할머니의 유언장은 증거였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했다. 나는 삼촌의 회사를 조사했다. 그의 사업은 세탁 관련 물류 회사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우리 세탁소를 모델로 삼아 성공했다. 그 속에 숨겨진 부정 세금 탈루, 뇌물을 파헤쳤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익명으로 자료를 모았다. 내 손은 떨렸다. 분노가 가슴을 찔렀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해? 하지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메아리쳤다. 1년이 흘렀다. 할머니의 기일이었다. 친척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빨래 소녀가 여기 왜 왔어? 할머니 무덤이나 치워. 삼촌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삼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테이블 위에 나는 서류 더미를 던졌다. 삼촌의 회사 장부, 뇌물 증거, 그리고 할머니의 유언장 복사본. 이게 뭐야?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속삭였다. 진실이에요. 당신들이 숨긴 우리 가족의 진짜 피. 그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이모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서졌다.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짓. 이건 정의예요. 1년 전, 당신들이 할머니를 속이고 나를 모욕한 그날부터 시작된 삼촌은 서류를 집어들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건 위조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나는 웃었다. 차가운 할머니의 미소를 닮은 웃음. 위조. 삼촌, 당신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보낸 메일, 그 안에 당신의 비밀 계좌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에 독순의 고백이라고 적힌 그것. 할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당신 아버지와의 불륜, 나의 출생, 그리고 당신들이 그걸 이용해 할머니를 착취한 모든 이야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사촌 오빠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얘야, 미쳤어. 가족 모임에서 이런 짓을 해? 경찰 부를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좋아요. 그럼 이 서류도 같이 보여주세요. 당신 아버지 내 삼촌 가 세탁소 노동자들한테 뇌물을 먹여 노동법을 위반한 증거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삼촌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증거 속에 그의 이름도 있었다. 작은 뇌물, 하지만 충분히 그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아, 너도 우리 피를 이어받았어. 가족이잖아. 용서해. 돈 줄게. 얼마든지.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항상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무덤이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가족.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죽인 살인자들. 그 말에 삼촌이 벌떡 일어났다. 뭐? 내가 감히. 그는 내 팔을 잡았다. 그 손길은 1년 전 세탁소 계약서에 사인할 때 할머니의 팔을 비틀던 그 손과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요. 아니면 이 칼로 베어버릴게요. 주머니에서 꺼낸 할머니의 부엌 칼이 번쩍였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수연아. 제발. 나는 칼을 삼촌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부가 살짝 베이며 붉은 선이 그어졌다. 이 피, 느껴보세요. 할머니가 흘리신 눈물의 맛. 그 순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17살의 그 여름, 세탁소에서 빨래를 널던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모욕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내가 지금 이 칼을 쥐고 있었다. 삼촌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 없었다. 늦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칼을 거두고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걸 인정하세요. 언론에, 경찰에. 아니면 이 증거가 세상에 퍼질 거예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비를 맞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번쩍이는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할머니의 집, 이제는 내 것만 된 그 한옥에 도착해 문을 열자 세탁소의 냄새가 여전했다. 나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옷감을 문지르며 울었다. 할머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눈물이 빨래에 스며들었다. 이 승리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유명 물류회사 대표, 세금 탈루 및 뇌물수수 의혹 삼촌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친척들은 나를 저주했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 인생도 끝장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할머니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들은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저는 그 피를 씻어내기 위해 왔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삼촌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는 할머니의 불륜을 이용해 가족 재산을 독식한 게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유산, 숨겨진 토지 문서 그 안에 나의 몫이 있었다. 하지만 삼촌은 그것을 불태웠다. 증거는 재에서 피어올랐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곳에서 나는 삼촌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1년 전에 그 자신감 있는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갑찬 손, 흐트러진 머리. 그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수연아. 왜 여기까지?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제출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김태호는 고 김옥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였습니다. 증거로 할고인의 일기장과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배심원들의 눈이 커졌다. 이모는 후미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 자격증이 무의미해 보였다. 지은은 증인석에 불려 나왔다. 당신은 피고의 딸로서 세탁소 매각 과정에 관여했습니까?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계약서에 사인한 필적을.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다. 매일 나는 법정에 앉아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야 했다. 삼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변명했다. 옥순 엄마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망할 거야.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증언 중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할머니의 사진을 들고 서서 할머니는 평생 빨래를 빨며 살았어요. 그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손을 더럽혔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배심원 한 명이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나는 승리를 느꼈다. 하지만 복수라는 이 길은 나를 변화시켰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수연아, 너무 깊이 빠졌어. 용서하고 살짝. 하지만 용서는 할머니의 무덤에 묻혔다. 재판이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사촌 오빠, 삼촌의 아들.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수연아,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줘. 우리 가족이 무너져.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주는 어렸을 때 나와 함께 놀던 아이였다. 세탁소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웃던 그때. 하지만 그는 자라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이어받았다. 오빠, 당신도 알았어. 할머니의 비밀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무서웠어. 가족이 깨지는 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공포, 나도 느꼈어. 17살 때 빨래 소녀라는 말 들을 때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은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가족을 파괴한다. 하지만 그 파괴 속에 진실이 피어난다. 판결이 내려졌다. 삼촌은 5년형, 재산 환수. 이모는 공모죄로 2년. 지은은 집행유예. 나는 할머니의 집과 세탁소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승리는 빈 껍데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빈 방을 마주쳤다. 할머니의 사진만이 나를 지켜보았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밤마다 악몽이 왔다. 삼촌의 피 흘리는 목, 지은의 비명.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복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대로였다.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삼촌의 회사, 이제는 파산 직전. 나는 그걸 인수했다. 작은 투자금으로, 익명으로. 빨래 소녀가 주인이 된 회사, 직원들은 놀랐다. 대표님, 당신. 김수연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공정한 세탁소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배신이 드러났다. 민준이 회사 서류를 훔쳐 삼촌에게 보냈다. 아버지를 구하려고 그는 사과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오빠, 당신도 그 피를 이어받았네. 나는 그를 해고했다. 그날 나는 다시 칼을 쥐었다. 하지만 베지 않았다. 대신 문을 잠그고 울었다.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 할머니의 무덤에 가서 나는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회사를 인수한 후 내 삶은 변화했다. 서울 도심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하지만 그 풍경은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나를 이 기적의 대표라고 불렀다. 파산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젊은 여성.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포장했다. 고아 소녀의 복수와 성공 스토리.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성공. 이건 복수의 연장선일 뿐. 매일 아침 나는 삼촌의 옛 사무실에 앉아 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느껴보세요. 나처럼. 회사 운영은 쉽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불만, 고객 이탈. 나는 할머니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정한 임금, 투명한 계약. 빨래 소녀가 가르쳐준 거예요. 손때가 들어야 가치가 있어요. 직원 한 명, 박 과장이 말했다. 대표님, 당신처럼 강한 사람 처음 봐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 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할 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에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아버지 때문에 그녀의 눈은 부은 채였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피해자. 그럼 왜 나를 빨래 소녀라고 불렀어? 지은은 울었다. 질투였어. 너는 항상 순수했어. 우리는 더러운 피를 안고 살았으니까 그 말에 나는 동요했다. 그녀도 고통받았다. 삼촌의 폭력, 이모의 무관심.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용서? 할 수 없어. 하지만 도와줄게. 재활 프로그램에 넣어줄게. 지은은 고마워하며 떠났지만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약해져서는 안 돼. 그러나 약점은 드러났다. 삼촌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수연아, 너는 내 딸이야. 그 피를 인정해. 용서해. 그 편지는 나를 무너뜨렸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맞다. 나는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 사실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그놈의 딸,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혈연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는 선택이에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복수를 계획했다. 삼촌의 옛동업자, 그들이 숨긴 자금.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이었지만 정의를 위해. 자료가 쏟아졌다. 삼촌의 해외 계좌, 수억 원 원화는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고조는 민준과의 대면이었다. 그는 실직 후 거리에서 나를 기다렸다. 수연아, 나 죽고 싶어. 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나와 같은 칼 오빠. 왜? 그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파괴한 모든 게 나는 칼을 빼앗았다. 파괴.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어.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싸웠다.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빨래 소녀. 내가 뭔데? 그의 외침에 나는 반격했다. 나는 생존자야. 우리는 동시에 쓰러졌다. 경찰이 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오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용서를 느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말했다. 수연아,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 말은 나를 묶었다. 복수의 사슬. 나는 회사를 더 키웠다. 이제는 전국 체인.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의 유산이에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나는 토했다. 증오가 몸을 갉아먹었다. 이모가 감옥에서 나와 나를 찾았다. 수연아, 이제 끝내자. 가족으로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거부했다. 가족. 당신은 변호사잖아. 왜 할머니를 속였어? 이모는 고백했다. 두려웠어. 우리 집안의 비밀이 그 비밀은 더 컸다. 할아버지의 분류는 하나가 아니었다. 이모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늦었어.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울었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나는 20살이 되었다. 회사는 상장 직전이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다. 김수연, 한국의 아이언 레이디 잡지 표지에 실린 내 사진은 강인해 보였다. 하지만 속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 매일 밤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그녀가 빨래를 널며 웃으시던 그 마당. 수연아, 용서해라. 증오는 독이다. 꿈에서 깨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민주는 회복 중이었다. 나는 그를 회사에 다시 데려왔다. 오빠, 함께하자. 하지만 배신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관계는 깨진 유리처럼 조각났다. 신뢰는 없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운 건 공감이었다. 나도 아파, 수연아.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안겼다.
가족의 피가 흐르는 그 순간. 지은은 변했다. 재활 후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수연 언니, 와봐. 그녀의 초대에 나는 갔다. 카페는 따뜻했다. 커피 향이 세탁소의 비누 냄새를 덮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눈은 맑아졌다. 우리는 울며 안았다. 나도. 미안해. 너무 잔인했어. 그날 우리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불륜, 우리의 출생. 우리는 피해자야. 언니 지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삼촌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왔다. 그는 나를 찾았다. 감옥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수연아. 딸아,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딸.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무릎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돌려줄게. 용서만 해줘.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칼을 쥐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대신 나는 말했다. 증오를 버리세요. 그게 나의 복수예요.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이모의 자살 소식. 그녀는 감옥 후 우울증에 빠졌다. 유서에 적힌 건 가족을 파괴한 나의 죄.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부짖었다. 왜 이제 와서 친척들은 모이지 않았다. 나 혼자였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끝내자.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꿨다. 세탁소 노동자들을 위한 재단. 할머니의 이름으로 언론은 다시 나를 칭송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었다. 민준과 지은, 우리는 함께 일했다. 가족으로 그 말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닌 희망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 삼촌의 최후 고백. 그는 병들어 있었다. 수연아, 할아버지의 비밀이 더 있어. 토지 문서, 내 목이야. 하지만 불태웠어.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이미 알았어요. 복사본이 있어요. 나는 문서를 꺼냈다. 1년 전 내가 훔친 그것. 삼촌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너 어떻게? 빨래 소녀예요. 모든 걸 씻어내는 그는 죽기 전 미소 지었다. 좋은 딸이야. 삼촌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서울의 작은 장례식장. 비가 내리는 날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민준과 지은이 옆에. 언니, 가자. 지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삼촌의 관이 들어갈 때 나는 속삭였다. 이제 쉬세요. 당신의 피, 제가 씻을게요. 장례 후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할머니, 봤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지만 재건도 시켰다. 회사는 이제 복순재단으로 불렸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세탁소, 교육 프로그램. 나는 그곳에서 일했다. 손으로 빨래를 문지르며 할머니를 느꼈다. 5년 후 나는 결혼했다. 민준이 아니었다. 회사 직원 박 과장. 그의 손은 따뜻했다. 수연아, 내 과거를 사랑해. 결혼식에 지은이 꽃다발을 던졌다. 언니, 행복해.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상처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름 지었다. 옥순. 할머니처럼 강하게 밤에 아이를 재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후회지만 그 끝에 사랑이 있었다. 제 25살. 나는 한옥마을로 돌아갔다. 재개발된 그곳, 이제는 박물관. 세탁소 유적이 보존되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다. 여기서 빨래 소녀 이야기가 시작됐대.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별명은 이제 영웅의 상징. 하지만 나에게는 교훈. 증오는 불꽃. 하지만 사랑이 죄를 만든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매일 나는 선택한다. 용서와 증오 사이 할머니의 미소가 나를 인도한다. 수연아, 살아라. 진짜로 그리고 나는 산다. 빨래 소녀로 영원히.